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3 A군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지난 15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계룡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3일 전부터 교사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A군의 진술과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군을 대상으로 추가 경위를 조사하고 다면적 인성검사 등 성격, 정신상태 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의 결선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 50%씩 반영됐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 선출 직후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과 양승조 후보의 복지 충남 비전을 이어서 실현하는 등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자리를 놓고 박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 현 지사가 맞붙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조성된 안면도 지방정원이 10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정원에는 305종, 35만여 주의 식물이 식재됐으며 가든센터와 소금꽃, 안개꽃 정원 등 10개 테마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와 도서관, 교육체험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시범 운영 기간 만족도 조사와 안전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며 2029년에는 국가정원 승격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담당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등에는 5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소득 하위 70% 계층에는 15만 원이 지급될 방침입니다. 1차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전체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14일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제 공사 착수라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사부로 옮기겠다는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더딘데요. 행정수도 법안은 국회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나온 같은 날 행정수도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건에 포함됐지만 결국 논의되지 못한 채 차기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소위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순번이 오기 전 산회되면서 논의가 무산됐는데요.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둘러싼 청와대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충청권 표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1분기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줄여 부과하며 충남도는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험료의 2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도내 인삼 출하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졌다며 초기 병해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우량이 늘면서 기존 4월 중순부터 말까지인 인삼 출하 시기가 올해 약 10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하 후 15일 이내에 주로 발생하는 잘록병 방제를 위해 등록된 약재를 충분히 뿌려 병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출하 이후 가뭄이 발생할 경우 건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등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이 충남도 주관 AI 돌봄 로봇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포함 사업비 4,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태안군은 돌봄 취약계층 40가구에 AI 돌봄 로봇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로봇은 쌍방향 대화를 통한 말벗 서비스와 복약 알림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넘어짐 등 특이사항이 감지될 경우 관리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태안군은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과 로봇 활용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봄철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지역 내 국가 지점 번호판 409개에 대한 훼손과 망실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서산시는 점검 결과 훼손, 망실된 번호판 7개를 확인해 현재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촘촘한 위치 한내 체계 구축을 위해 26개 번호판을 신규 설치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설치 여건이 변한 3개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지점 번호판은 주소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서 위치를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위치 표시 체계입니다.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해 약 1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콘텐츠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해 자신들이 촬영한 불법 성영상물 약 90개를 게시해 구독료 명목으로 약 1억 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특정해 최근 경기도와 부산 등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등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60여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72억여 원을 가로챈 조직원 6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합성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관공서를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70여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상자산 등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서산뜨레가
202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서산뜨레가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뜨레는 지역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에 부여되는 품질 인증 브랜드입니다. 서산시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서산뜨레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1개 품목을 인증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지역과 문화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합니다. 태안군 가의도가 섬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 승급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섬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대 10년에 걸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단계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이도는 지난 2023년 공모 선정 후 마늘 소스를 시범 판매했고 지난해 섬 특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1단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태안군은 최대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농수산물 공동 작업장 조성과 가이도 6종 마늘 로컬 브랜드 구축,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봄철 불법 어업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고기 포획, 유통행위와 무허가 무면허,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충남도는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쭈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 지역 내 불법 어업 단속 건수는 지난 2023년 81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등산로와 산책로 등 36곳에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분사기 운영 전 파손 부위 보수와 기피제 보충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세탁과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피제를 옷이나 신발 위에 분사할 경우 약 5시간 동안 해충 차단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홍성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성곽 홍주읍성입니다. 조선시대 내포 지역의 행정 군사 중심지로 홍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성곽과 관악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홍성군은 1970년대부터 복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화문과 망화문 복원을 마쳤고 성곽 내부에 있는 군청사도 2027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영동 헌지 자리에 있는 KT 홍성지사 건물 이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KT와 홍성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군은 국가문화유산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KT 이전 문제 해결 여부가 이번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역시 주요 현안입니다. 홍성 지역은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가 늘고 있지만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은 지난 3월 내포 어린이병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소아 전용 응급실과 입원 병상을 갖춘 소아 특화 의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 인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할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홍성군은 미래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홍성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어떤 해법과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군 용봉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용봉산의 계곡 깊숙한 곳에서 두개골과 정강이뼈 등 백골 시신을 부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해당 백골은 실족 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구조하러 간 119 구급대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과 근처에 널브러져 있던 속옷과 슬리퍼 등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사망한 지 한참 됐고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나 실족사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지역 내 가출 실종 사건 당사자들과 DNA를 대조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45일 만에 사용액 6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본소득 사용률의 60% 이상입니다. 업종별 사용은 일반 소매점이 25.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슈퍼마트가 각각 20.8%와 2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양군은 해당 사업 시행 후 청양읍의 23곳, 청남면의 15곳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열고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기본소득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6월부터 관내 10개 보건지소의 운영 방식을 3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은하면과 서부면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상시 진료하는 통합형으로 광천면과 홍동면은 순회진료를 최소화한 건강증진형으로 운영됩니다. 나머지 6개 지소는 주 2, 3회 순회진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홍성군은 내년부터 권역 거점형 모델과 비대면 진료를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태안군과 범군민지원협의회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박람회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공공시설의 쾌적성과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태안군 전역 화장실 100곳을 대상으로 생화 화분과 방향제를 설치하고 박람회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지난해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범군민지원협의회는 화단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친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숙박업과 외식업, 또 민박업 등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사전 교육을 시켰고요. 또 8개 읍면에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서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7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43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산산업단지 일원으로 서산시는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기반의 교통 분야 인프라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